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전쟁기념관을 찾아가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또 6.25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한국전쟁에 대한 이런 시각도 좀 바꾸시고, 또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 방송 끝에 전쟁기념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그 구독자가 217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217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200회가 넘어가니까 아주 잘 나가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한 후배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거 그때 올라가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서 다시 한번 그 책도 다시 보게 되고 무슨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왜 우리 재단에서 그 사람들 모아서 좀 그런 데 방문하고 답사하고 이런 거 못하냐. 저도 하고 싶다고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정말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우리 회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현장을 하나하나 답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자도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쟁기념관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도 전쟁기념관에서 왜곡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에 자유우방의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고자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했다 라고 인정하고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한 왜곡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견벽청야 작전인데요. 견벽청야 작전은 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벽 바깥에는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군들이 접근하는 걸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군들이 거기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입하지 못하도록 쫙 밀어버립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밀림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한쪽에 모아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베트남 민들을 같이 이제 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은 이렇게 이제 차무도 파놓고 막 그러고 놓고 그것은 밀림을 싹 밀어버립니다. 밀림 파괴가 엄청 한 거죠.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전략촌이죠. 전략촌에서 태권도 지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미군이 한편에서 우리 민간인들도 학살하고 뭐 이랬지만 한편에서는 저렇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뭐 식량도 주고 뭐 했던 이런 미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도 했겠죠. 그리고 또 정말 진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화가 나는데요.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인을 보호한다. 이게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파병돼서 전쟁을 하면서 지켰던 아주 철칙 같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엄청나게 학살을 저질렀고, 이런 한국군의 잔인성은 다른 나라도 진짜 경악할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사람들한테는 한국군 하면 아주 끔찍한 어떤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기념관 6.25 전쟁실에 이제 들어갈 때 맨 첫 번째 만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바닥에는 뭐냐면 그 전사자들 유해를 발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경건한 마음을 갖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갖고 전쟁 기념관 전체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전사했던 분들을 유해를 발굴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학살당했던 100만 명의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유해 발굴이 안 된 채로 곳곳에 이렇게 묻혀져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유해 발굴을 갖다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어떻게 해왔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복지를 하라. 이승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이 유엔군보다도 먼저 단독으로 38선을 넘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게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그날이 아니라 38선을 단도로 돌파한 이날 10월 1일 이걸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이 군 통수권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메가다 장관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그 군 통수권을 넘긴 거잖아요. 그 군 작전권 이런 부분을 아직도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젓이 저렇게 그림을 한 거예요. 이승만.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군 통수권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붙이긴 하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승만을 갖다 영화하는 것들도 참 그냥 꼴 보기 싫게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국군도 죽고, 유엔군도 죽고, 또 인민군도 또 이렇게 수십만 명 죽고, 그뿐만 아니라 그 폭격을 통해서, 이런 이 도시가 다 파괴되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고 뭐고 간에 제가 수많은 그런 인명이 발상이 되고, 뭐 사람만 죽겠습니까? 뭐 동물들도 죽게 되고, 자연도 파괴가 되고, 또 뭐 도시도 파괴가 되고, 농촌도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이런 우방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또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지원에 감사해서 그걸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파병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런 그런 서술 방식, 전시 방식들 정말 다 하나하나 짚어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짚어봐야 되고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기억을 바꾸자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여기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또 여기 우리 회원들 인권이라는 사람의 회원들 모시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쟁 기억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기억관을 바꾸기 위한 적대와 왜곡의 전시를 멈춰라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이런 전시도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실은 좀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가지고 전쟁 기억관이 말하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또 잘못된 왜곡된 걸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 약 한 달에서 좀 일주일 정도 빠지는 그 기간 동안 허락되지 않은 지역이라 해갖고 전시를 남영동 대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파트로 좀 나눠서 하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끔찍한 폭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부서진 도시의 어떤 모습, 영웅적인 어떤 이런 폭격이 아니라 정말 북한에 대한 폭격도 아주 끔찍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치산 이렇게 잡혀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지전 때 그런 병사들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피라민들의 모습들, 이 피라민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검열을 당하고 뭐 근데 그러고 그런 건데요. 이쪽에 이 사람은 여기서 조사를 받고, 이 사람은 이제 의심스럽다 해갖고 이제 이 가족적으로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포로수용소 같은 데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2, 3일 정도 숨겨나고 했던 이런 끔찍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전시를 하면서 전쟁 기억과는 굉장히 다른 한국 전쟁을 보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시했던 내용들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정말 그런 영웅적인 방식으로, 반공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 인민군의 침공을 막아낸 어떤 그런 영웅적인 투쟁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남긴 여러 가지 상처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당시에 이제 진행됐던 학살의 어떤 그 실체들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한국전쟁과 같은 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기념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정기용 선생, 건축가인 정기용 선생의 서울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전쟁기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책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전쟁을 기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생명의 진 빚을 엄숙히 하는 일이다. 그것은 공연이나 단순히 형식적인 애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지속적인 연대여야만 한다. 이는 또한 군인의 죽음과 민간의 죽음을 분류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죽음에 대한 건강한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성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거를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반공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환기시키면서 불러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정권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또 억압해왔던 이런 전쟁 정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당시에 학살당했던 그런 유가족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명예도 회복되지 못했던 이런 적을 아직도 안고 있다. 70년이 넘도록 안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분단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이 서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과 가정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그런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념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관이 아니라 평화 기념관이 만들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전쟁 기념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번 7월 달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걸로 저희 오래긴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찾아가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전쟁 기념관을 찾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